마동석 씨의 핵주먹이 또 한 번 대기록을 썼습니다. 한국 영화 시리즈 중 처음으로 3편이 1000만 영화라는 기록에 누적 관객 4천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도시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추가 시리즈 제작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절. 5월 15일 범죄도시 4편 1000만 관객 돌파. 따라서 2, 3, 4편 트리플 1000만 달성은 물론 시리즈 총 관객 4000만을 넘으며 대한민국 영화사 2번 다시 없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장이수가 정말 웃겼다. 마동석의 액션은 시원하고 통쾌했다. 역시나 믿고 보는 범죄도시다 등등 호평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돌아온 히든카드 장이수의 어떤 맹활약, 그리고 봉석영, 마석도와의 어떤 백창기의 뜨거운 대결. 넌 위험하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기대보다 너무 노잼이다. 이제는 그만 만들 때가 되었다. 단물 다 빠진 껌을 씹는 느낌이다 등등 혹평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앞에 뒤에 도둑들이 근데 저 앞에 뭐지? 껌단십이잖아. 아니 껌단십이잖아. 아니 씹던 껌던십이잖아. 껌던십이 뭐야? 껌던십이 뭐야? 씹던 껌이지. 다만 누가 범죄도시를 보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마동석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관객들을 속인 것도 아니기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그 자체는 분명한 팩트로, 따라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다라는 명대사처럼 영화 암흑기인 현재 밝게 빛나는 범죄도시는 분명 좋은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많은 네이버 관람객 평점 기준 1편 9.28, 2편 8.98, 3편 7.67, 그리고 이번 4편은 7.58로 점점 떨어지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 자기 복제 스토리의 한계 역시나 명확히 드러내고 있고, 너 이게 몇 번째야? 그럼 다시 유턴하세요. 장난해? 너 돈 받기 싫구나. 찍소리 하지 말고 가라면 가야 아줌마야. 씨발. 돌려. 또 이번 흥행의 배경에는 스크린 독과점을 넘은 독점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그렇다면 왜 범죄도시는 평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흥행하는지, 그리고 왜 이 흥행이 두려운지, 또 영화팬의 입장에서 우리는 범죄도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지난 영상에서는 이를 영화 내적으로 파헤쳤다면 이번에는 영화 외적으로 뽀개보는 시간, 이름하여 영화계의 판을 흔드는 범죄도시,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너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따라와. 범죄도시 4편의 1000만 달성 기간은 개봉 후 단 22일 만이며, 이는 2편의 25일, 3편의 32일보다 더 빠른 속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스크린 독과점을 넘은 독점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범죄도시 4편은 개봉 초부터 쭉 상영 점유율 82%, 좌석 점유율 85%를 넘나들었고, 거기다 이른 아침과 심야를 제외한 황금 시간대로 한정하면 실제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간 명백한 독점.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따라서 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애초에 없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는 1000만을 넘긴 최근 영화 파묘나 서울의 봄의 50-60%대의 점유율과 비교해 봐도 너무 과한 수치였는데,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스크린 독점은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도 85%에 이르는 점유율을 보였고, 그에 따라 이 같은 독과점 방지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까지 거론되기도 했죠. 하지만 어벤져스와 범죄도시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좌석 판매율. 어벤져스는 분명 높은 점유율이었지만 꾸준히 50%를 넘나드는 좌석 판매율로 러닝타임이 3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 1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반면 범죄도시는 80%대의 비슷한 좌석 점유율이었지만 좌석 판매율은 16%에서 주말에도 47%가 최고치였고, 따라서 1시간 50분 러닝타임으로 어벤져스보다 더 많이 상영했지만 1000만까지 22일 2배가 걸렸습니다.
즉, 어벤져스의 경우 애초에 수요에 맞춘 자연스러운 점유율이라 볼 수 있지만 범죄도시는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다는 것. 아니 차수 안 받아. 나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나와. 무슨 씨발이야. 내려다 줄게. 나가자. 집에 가자. 잠깐만요. 다만 이 같은 스크린 독점의 배경에는 많은 영화가 어벤져스나 범죄도시를 피해 개봉을 미뤘다는 점. 야, 오지 말라고 이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다가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 또 개봉을 미루지 않더라도 현재 볼만한 영화가 많지 않기에 극장들이 대놓고 밀어주었다는 점 등등 독과점은 의도적인 게 아닌 필연적이라는 관점도 제기되는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한국 영화계가 망해가고 있다. 역병의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는 더딘 회복으로 위기론까지 거론되는데 그럼 한국 영화계는 얼마나 망하고 있을까요?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피크를 찍었던 한국 영화 시장 이중 극장 매출은 하나 약 1조 9천억 원대였지만 2020년에는 반의 반토막이 되었고 아씨 완전 개판 났네 진짜. 이후 2022년부터는 1조 1천억 원대로 회복, 그리고 2023년에는 1조 2천억 원대로 여전히 2019년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죠. 뭐 꼭 청진기를 대봐야 하나.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거지. 헌데 여기서 극장 매출은 외화가 포함된 수치. 그렇기에 한국 영화만 따로 보자면 2019년 한국 영화 매출은 약 9,700억, 반면 2023년 한국 영화 매출은 약 6천억 원으로 대략 40% 감소한 수치. 이는 개별 영화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한데 2019년에는 1,600만을 넘긴 극한 직업을 비롯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샤비 병신이랑 기생충 1,000만, 엑시트 940만, 백두산 620만 등등 300만을 넘긴 영화는 총 9편, 그리고 100만을 넘긴 영화는 위에 9편을 제외하고도 21편이었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반면 2023년에는 서울의 봄이 1200만으로 1위,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범죄도시 3편이 1000만으로 2위, 다음 밀수가 510만, 콘크리트 유토피아 380만, 노량 죽음의 바다 340만, 여기까지 300만을 넘긴 영화는 5편이었고 100만을 넘긴 영화는 위에 5편을 제외한 겨우 9편, 즉 2019년의 대략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더 심각한 사실은 큰 수익을 낸 건 서울의 봄과 범죄도시 단 2편뿐이라는 것으로 밀수는 손익분기점을 조금 넘긴 약수익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거의 손익분기점 턱걸이,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은 손익분기점조차 넘지 못했다는 것으로 흥행 상위권 영화들조차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적자까지 나는 상황. 이는 정말 한국 영화계 위기론이 거론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바카트 좀 어때요? 지옥. 그리고 여기서 2019년에는 1인당 4.4회로 세계 1위를 찍었던 연평균 관람 횟수가 2023년에는 1인당 2.44회로 급감하며 8위로 떨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비싸진 관람료와 OTT 시장의 확대로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극장을 가더라도 예전과 달리 즉흥적인 관람보다 평점이 높은 영화, 입소문을 탄 영화, 이전에 흥행한 영화 등등 계획적 소비, 즉 안전빵 영화를 골라보는 성향이 강해졌으며 그에 따라 영화 쏠림 현상이 발생. 단적으로 2019년 1위 극한 직업의 매출 점유율은 14.4%, 2위 기생충은 8.8%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3년에는 1위 서울의 봄이 19.3%, 2위 범죄도시 3편이 17.5%로 소수의 잘되는 영화는 더 잘되고 나머지는 망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직 5월이긴 하지만 24년 상반기를 보아도 1위 파묘의 매출 점유율이 무려 37%대, 2위 범죄도시 4편도 무려 31%대, 둘이 다 헤쳐먹는, 아니 다 드시는 중으로 상무에 전무에 영화 부장 자리까지 다 줬잖아. 근데 뭐 격리까지.
니 혼자 다쳐볼래요? 그러니까 볼만한 영화가 없기에 범죄도시로 몰린다는 말도 맞지만 볼만한 영화가 있건 없건 간에 오랜만에 보는 영화이니만큼 최소한의 재미가 보장된 영화로 몰린다는 것이죠. 거기다 개봉 시점이 5월 가정의 달로 온 가족이 함께 볼만한 영화로는 안성맞춤이었다는 것도 크게 한몫. 보기보다 머리가 좋아. 좋은 편이야. 그에 따라 현재 상영 중인 악마와의 토크쇼나 챌린저스도 꽤나 괜찮은 영화들이지만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 이처럼 괜찮은 다른 영화가 상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독과점과 신중한 관람 문화 대두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며 중방 영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프랜차이즈 영화는 또 다른 함정도 갖고 있기에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녀석경찰 알잖아! 나 그 새끼 잡아다가 똑같이 작사를 내버려야 내 직성이 풀리겠구만. 강력범죄를 제대로 그려냈기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던 범죄도시 1편. 하지만 2편부터는 잔인한 장면을 빼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을 낮춰 본격 스낵무비, 즉 양산형 프랜차이즈로 판을 굳혔고 또 이는 8편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니 장담컨대 흥행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마치 분노의 질주나 트랜스포머처럼 꾸준히 찍어낼 테죠.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 제대로 한번 일을 벌여보자.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누가 오야? 물론 영화팬의 입장에서 순수 청불 범죄물로 계속 매운맛을 유지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등급을 낮추고 대중성을 확보한 건 역시나 결코 나쁘다 할 순 없습니다. 위장결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새 인생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많은 문제는 앞서 보았듯 범죄도시의 성공이 독과점을 넘어 한국 영화 시장의 판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도 범죄도시처럼 프랜차이즈를 만들자 해서 나온 영화들, 최근작 독전2부터 마녀2, 공조2, 그리고 제작 중인 베테랑2 등등 기존 성공한 IP에 기대어 위험성을 낮추려는 얄팍한 속셈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완성도는 대부분 산으로 가고 있죠. 방탄소년단? 남조선에도 그런 게 있구나. 야.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재밌어졌어. 너 그러다 실수한다. 그리고 여기서 11년 만에 6편으로 돌아온 과문의 영광 리턴즈는 정말 가관,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처럼 잘못 튀어나왔다 관객 수 총 16만에 그치며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폭망이 되었죠. 아, 목구멍에 묻지를 않냐? 해당 1억 5천씩 받는단게요. 종면아, 그 1억 5천 곱하기 12 해봐 얼마냐? 당장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야, 그럼 내일 얘기할래? 내일은 아버님 제사인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성장해온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속편에 의지하지 않는 작가주의 정신이 크게 한몫했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이병헌 감독의 극한직업2, 장훈 감독의 택시운전사2, 봉준호 감독의 괴물2,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 등등 만들기만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이 보장된 후속편 대신 새로운 장르나 시나리오에 도전해온 감독들, 그리고 이를 밀어주는 제작사들이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범죄도시를 보지 말아야 한다, 불매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며 범죄도시처럼 가볍게 즐기는 스낵무비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런 스낵무비만 판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헐류 인포케이션. 아니, 경찰이야 경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일단 그래. 호텔에 가 계세요. 오케이. 알았어. 쏘리.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의 헐리우드로 올해만 봐도 원카, 듄, 고질라,
쿵푸 팬더, 퓨리오사, 혹성 탈출, 나쁜 녀석들, 콰이어트 플레이스, 데드풀, 에일리언, 트랜스포머, 비틀주스, 조커, 베놈, 글래디에이터, 반지의 제왕, 무파사 등등 큰돈이 투입된 텐트폴 무비 거의 전부가 속편, 리메이크, 리부트, 스피노프에 치중되어 있고 또한 그 완성도는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새롭고 신선한 영화에 도전하기보다 과거 잘 나가는 IP에만 의지하는 모양새. 그리고 작년에도 80이 넘은 인디아나 존스를 보고 있자니 반가움보다 안쓰러움이 더 앞섰는데 여기서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대로라면 우리도 환갑이나 칠순을 맞은 마석도가 범죄자를 때려잡는 모습을 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꼽는 한국 영화사 최고의 황금에는 2006년으로 그 해에는 괴물을 필두로 왕의 남자, 타짜, 투사부일체, 한반도, 미녀는 괴로워, 가문의 부활, 우행시, 음란서생, 달콤살벌한 연인, 맨발의 기봉이, 비열한 거리, 라디오스타, 청춘만화, 흡혈형사 나도열, 거룩한 계보, 해바라기, 싸움의 기술, 짝패 등등등 다 좋은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의 새롭고 재미난 영화들이 넘쳐났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편을 보셨나요? 아니, 몇 편을 안 보셨나요? 물론 많이 봤으면 아재 인증 느낌이지만 이 덕에 우리가 다 모였다. 이 덕에 우리가 아무튼 한국 영화계에 다시 한번 이런 황금기가 도래하길 바라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민수 형 돌아와. 이씨 처음 본 데서 별 볼 때 형이 그랬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 없다고. 와서 좀 비춰주라. 어? 맞다 광 좀 내보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어? 생긴 건 꼭 제비족같이 생겨가지고.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원똥? 이런. 소독시켜줄게.